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목요일 이슈메이커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보죠.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경 부장,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우경 부장 갖고 오신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 후반에 2차 전지가 이제 유독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뭐 2차 전지라고 한다면은 뭐 양극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큰 폭의 낙폭을 좀 취하고 지수가 좀 반등했을 때도 주춤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규 상장 종목 에코프로 머티로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맞아요. 상당히 좀 소외된 모습들로 좀 보여졌는데 전일에는 조금은 같이 가거나 좀 상반된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LNF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에서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좀 기대가 하고 있는 첫 번째 그 요인으로는 테슬라의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써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의 좀 저가 매수세들이 각 종목들마다 좀 특징 있게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주가가 빠졌던 요인들이 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는 좀 봐야 되는데 주가가 좀 빠졌던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에 대한 그 수요 둔화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됐고 유럽도 판매율이 둔화가 됐다. 그러면 중국과 그 유럽이 왜 전기차 수요가 둔화를 됐냐를 첫 번째로 살펴본다면은 보조금이 삭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조금은 또 왜 삭감이 됐을까라고 하면은 침투율 자체가 이미 높습니다. 중국은 침투율이 30%를 이미 넘었고요. 유럽도 20% 중반을 넘었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침투율은 30%를 가면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규 진입자들이 속도가 완만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판매율들은 상승률들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이미 중국 업체들랑 이미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포커싱으로 우리나라 전기차들의 주가가 날아갔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바이든이 2030 전기차 침투율을 50%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렸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미국의 성장률을 보려면은 테슬라의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테슬라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가 얼마나 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그럼 테슬라가 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자율주행에 대한 고도화로서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고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양산 업체들도 더 전략적으로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또 불안한 게 대통령이 바뀌면 또 법이 바뀌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기차 판매율이 둔화되지 않느냐가 이제 목적인데 중국 부품이라든가 이제 중국의 자본 지분 허용률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아마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법률을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이미 한번 법 바뀐 거를 되돌려고 하면은 다양한 입법들에 대한 저항들을 좀 부딪힐 확률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있는 전기차 공장들 보통 공장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하는 지역들이 다 공화당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공화당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금 활발하게 경제가 일으키고 있는 지역에서 암만 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큰 제동을 걸기에는 쉽지 않은 요인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성장률은 이미 고도화되고 있고 이미 성장률이 높은 곳에서 깎이는 것에 저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초기 시장이고 지금 막 가려고 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집중도를 높이는 우리나라 양극재, 셀업체, 소재 업체들의 그런 반등들은 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주가 자체가 워낙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이제 반토막이 났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이 좀 쌓였던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었는데 어제 좀 그런 것들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좀 아까 말씀드린 게 전기차 큐를 이제 늘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큐는 이제 출하량, 판매량, 양적인 성장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일제히 올라왔는데 그럼 어제의 반등이 상승의 서막이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지 우리가 아니면은 그런 수급이 또 특정 섹터로만 쏠릴지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그 수급이 좀 확산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주 다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저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를 함부로 변경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2차 전지 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섹터 로테이션이 어느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수나 종목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지수가 종목이 바닥이라는 매크로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차례는 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전일의 그런 강한 반등들이 저는 1차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이 되려고 하면은 저항선을 넘어야 되는데 저항선이라고 하면 2차 전지는 공매도를 해제한다는 날의 가격대가 저항선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의 그 폭들이 지금 다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것들인데 그 가격대를 좀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차 전지 반등 나와도 리스크 관리 안 하고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홀딩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우영 부장하고는 2차 전지 섹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곽영훈 대표 주목하고 계신 섹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성장성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글로벌리하게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한 2035년도에는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으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비만인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 기준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타이트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보기만 봐도 이렇게 저분은 정말 비만이다 이런 느낌 가진 사람 되게 네, 그런 많거든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비만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쨌건 이 비만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만과 당뇨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비만, 당뇨, 치료제 이렇게 묶어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 좀 엔진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2030년도에는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규모인 42조 현재로서는 뭐 한 2조, 한 3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2030년도 42조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1112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것은 노보노디스크죠. 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구매 후 지불 도입 계획을 발표에 따라서 가격 정책 도입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112라는 회사인데 후발주자로서 시장에 진입한 것만큼 위고비보다도 낮은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쪽 얘기하는 거고, 그럼 국내 쪽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건 이 노보노디스크나 1112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들이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각각 3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제약사들의 후발적으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패권 시대에 돌입을 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자면, 네. 저 노보노디스크 이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덴마크의 이제 글로벌 압도적인 1등 비만 치료제 회사입니다만, 네. 노보하고 노디스크가 합병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노보 노디스크 이렇게 발음은 네. 예, 사우디아라비아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 안 되듯이. 네.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또 하는 새로운 거죠. 사실을 하나 네. 알려주셨네요. 노보노
알겠습니다. 기업 꿀팁 한번, 감사합니다. 네, 짚어봤고요. 네네. 자, 이렇게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비만 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들 경쟁 치열한 거 압니다.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또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나씩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짚어보면은 어떤 이슈를 업데이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한미약품이라 봐야 되겠죠. 국내 뭐 삼상 단계에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동아 ST라든가 일동제약이라든가 HLB 제약 이런 회사들은 뭐 전 임상 단계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단계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밖에도 뭐 LG화학이라든가 대웅제약,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뭐 미국, 국내 일상 진행하고 있고 유한양행은 전 임상 중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좀 선두적인 지위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미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8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고요. 네. 2026년에 출시할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한미약품의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들 이외에도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접근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별도로 좀 말씀드리면 이 펩트론이라든가 뭐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선별해봐야 할 종목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메가 트렌드 시대가 도래됐다. 비만 치료 관련주를 집중해야 하냐? 아니면 사이버 트럭의 출시 효과 훈풍 없고 반등을 노린다. 2차 전지 관련주냐? 비만 치료 vs 2차 전지. 기업 선별까지 해보죠. 박우경 부장님,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연말까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탄력적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탄력적인 거는 사실 소재 업체들의 움직임이 세죠. 뭐 전일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같은 소재 업체들의 탄력성이 센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소재가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소재 안정성이 첫 번째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좀 움직이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주가가 조금 편안하게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셀 업체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시장의 그 완성차들을 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 아우디라든가 BMW 향들이 좀 많고요. 미국에서는 GM이라든가 리비안 쪽으로의 그런 향들이 좀 많아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 다른 셀 업체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그 불안한 모습들은 거의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편안하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기업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겠네요. 주가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인 뭔가 좀 계기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전반적인 그 산업에 대한 그 저가 매수세들이 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SDI가 산업을 하는 게 전자재료 소재 사업하고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도 빠질 만큼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좀 산업적인 이유로서 주가가 이제는 올라갈 힘만 남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그 종목들 물린 것들이 좀 반등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등을 이용해서 예. 리스크 관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의 가격에서는 저는 만약에 제가 2차 전지를 갖고 물려 있고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살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로?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모멘텀에 대한 이유보다는 얼마나 가격적인 메리트와 모멘텀이 발휘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멘텀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리튬 가격 계속 빠진다는 얘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한 영향들은 올해 말까지가 좀 마무리되는 그 단계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부장님 말씀 듣고 이제 이찬지 막 추가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나중에 댓글로 욕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거는 그렇죠. 감안을 투자는 해주셔야 이제 될것 같고요. 각자의 몫이죠. 예, 네. 투자는 개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하신 몫이고요. 우리 곽영훈 이제 대표님 갖고 오신 비만 치료제 기업 중에 어떤 종목 예.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GLP P라 해가지고 수용체, 작용제에 관련된 기업들을 당연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조금 더 관심도가 집중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가가 한번 최근에 살짝 올랐다가 살짝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펩트론이라는 회사를 한번 좀 보자. 기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기간 조정 받고 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GLP-1 트렌드의 어떤 지속이라는 거죠. 이 관련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술 이전이 된다라는 소식이 만약에 전해지게 된다면 업사이드는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 포인트를 꼭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세계 1, 2위인 업체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독점 요구를 이 회사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펩트론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 확산으로 이어질지 여부,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 관련 종목들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다시금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여부, 두 가지 이슈 모두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경 부장,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